지난 5월 13일 지리산 및 외곡리 골짜기. 포크레인의 굉음이 50여 년 전 이곳에 묻혔다고 전해지는 수백 명의 죽음을 발굴하고 있다. 해방 이후 길고 긴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곳 주민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길. 그 속에 하나둘 드러나는 것은 채 사라지지 않은 죽음의 흔적들이다. 겨우 지표면만 살짝 긁어냈을 뿐인데도 유골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50년의) 시간도 그날의 참상을 묻어두기엔 너무 짧은 세월이었을까. 49년 공비토벌의 미명하에 부모 형제를 잃었던 이 지역 유족들에게 드러난 유골은 곧 잃어버린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수백 명이 사살돼 이곳에 묻혔다는 전쟁기의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다. 사람을 죽이서 묻은 놈이 사도 일이 많은 줄은 상상을 못했어. 오늘 찾아보시지만도 물론 뼈가 사고 없는 것도 많을 낀데 이마침 나올 땐 사람 숫자가 얼마나 크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는 거다. 짐작할 수가 없는 거다. 네. 뭐만 그랬다 해야지.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사람들이 가본 게는 이렇게 많은 게 뭐. 지금 이게 한 구덩이 판 거 아닙니까? 네. 구덩이가 몇 개나 더 있어요? 지금 5개 더 있고. 5개나 더 있어요. 한 100명은 이상 되는 거는 틀림없고, 많게는 한 150명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교적 그 보존 상태가 좋은 두개골로 보면은 그 어른 남자뼈 같은데, 간혹 가다가 그 크기가 좀 작아서, 요 그 상완골뼈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크기가 좀 작아서, 요거는 뭐 소년이나 또는 뭐 좀 작은 그 여자의 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린이 뼈 같습니다. 그저 담배 한 대를 빼앗물 밖에 달리 답답한 가슴을 달랠 길이 없는 유족들. 그만큼 드러난 진상은 참혹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100명 이상의 죽음들. 이 골짜기엔 이 같은 구덩이가 5군데나 더 있다고 했다. 이곳에서 적어도 400~500명이 집단 학살됐던 것이다. 유력범으로 봐 사망자는 분명 군인이 아닌 양민들. 그들은 어떻게 이 낯선 곳까지 끌려와 죽어갔던 것일까? 일을 하다 보니까 차가 버스가 저 진로대로 쭉 하냐 사건이 일어난 건 51년 2월경 군용차와 낯선 버스 10여 대가 골짜기로 들어왔다. 2월경 뭘 수음포로 갖고 파고 깽이로 파고 흰옷 입은 사람도 많이 있고 얼추 흰옷 입은 사람이고 이런데 이제 그러고 아침 9시 시작해가지고 해가 설부다니 그때 약 한 3시나 4시경 오후 4시경 된 게 총소리가 막 확 나대. 파방 팡팡팡 나고 막 뛰어서 그 돌이 주변에 쫙 놓여있네 이렇게. 이름도 모를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은 군인이 쏜 총선과 함께 스스로 판 구덩이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을 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국방부가 펴낸 한 책자에 따르면 바로 그 51년 초 골짜기가 있는 산청의 내외곡리 지역에 주둔했던 군대는 제11사단 구연대였다. 11사단. 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에서 수백 명의 주민을 학살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군부대가 아닌가. 전시였던 당시에도 국회에까지 상정돼 큰 논란을 빚었던 미스테리 사건, 이른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다. (1951년 2월 10일) 거창군 신원면으로 진주해온 11사단 구연대 군인들은 이곳 탄량골에서 주민 84명을 기총소사로 사살하고 이튿날인 2월 11일 새벽엔 군경 가족을 제외한 신원면 주민 500여 명을 박산골 골짜기에 몰아넣고 집단 사살했다.
군인들은 시체 위에 기름을 부어 태운 뒤 사라져버렸다. 문제의 11사단 구연대 3대대, 연대장 오익경과 대대장 한동석은 군사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논란은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책임은 하부 책임자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주민들을 갖다가 다 밖으로 게리라 부대가 준동하는데 거기에 없도록 밖으로 이제 철수를 하셔야 되는데 철수를 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변벽 청이하려는 그런 사단장의 전략 지침을 갖다가 작전 지침을 갖다가 밑에 부하들이 그걸 올바로 잘 그걸 수행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산성 외곡리 학살은 11사단이 저질렀을까? 11사단은 인천 상륙작전 직후인 50년 9월 25일에 창설된 게릴라 토벌부대였다. 창설 직후 11사단 사단본부가 주둔했던 곳은 전라북도 남원. 이하 3개 부대 중 9연대는 진주에, 13년대는 전주에, 20년대는 광주에 각각 주둔한다. 그러나 11사단 사단본부 주둔지인 남원 지역에서 취재진은 또 다른 학살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18살, 18세 이상 40세까지인가 30세까지인가 그 사람들은 전부 집합시켜가지고 요리 전부 데리고 갔어. 거기는 그때 11사단 주둔 직후인 11월 20일경 군인들은 논의했던 이 저수지에 주민 60여 명을 집합시켰다. 와서 정부 수립된 지가 뭐 아까 몇 개월 됐는데 니도 정보 없이 정보를 하나도 안 주고 연락도 없이 있다고 무슨 앞에서 뭐라고 무슨 뒤에서 빵 쓰리고 하지 마. 아 그냥 그 사람들 좀 놀래갖고 말이오. 그리고는 곧바로 총탄 세례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거는 기관총이 있고 저거는 이제 대장에 본 데는 따발총이 있고 앞에서는 그게 뭔 총인가. 그것을 갖다 놓고 했는데 그냥 한 방울 땅 쏘대냐 그래서 왜 힘을 내냐. 바로 그 시각 강성리 마을에서는 또 다른 학살이 벌어졌다. 집은 여집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집이 어떻게 돼 있었는 거는 들어가니까 막 피가 비 왔을 때 물이 막 마당에 고이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팔그려가지고 저 안에는 당시 중대장 모 대위는 남아있던 마을 주민 20여 명을 이 집 앞마당에 모아놓고 일본도로 목을 쳐서 죽이는 잔인한 학살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3번의 칼질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당시를 증언했던 김점동 할아버지. 그는 3년 전 돌아가셨지만 그날의 상처는 가족들에게 그대로 남았다. 그 형님이 칼을 맞고 이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집에 오셨잖아요. 어땠어요? 그 형님 상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울 때만 나갔어요. 울 때. 요것만 하여튼 담아있거나 다 비어져 버렸어요. 여기까지. 그 사람 군인이 말하자면 술을 먹고 나서 막 칼을 할 때는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고개를 이렇게 땅으로 그런 바람에 말하자면 고개가 안 떨어지고 세 군데가 설 맞은 거예요. 11사단이라는 것만 알지 뭐. 근데 11사단이라고 하는 부대는 언제 알게 되셨어요? 아니 다 11사단이 와서 그랬다고 한 게 11사단인 줄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걸 아셨어요? 그때 당시에 알았죠. 그 전부터도 알고. 11사단 20년대 주둔 지역인 전남 한평. 50년 12월 6일 이 지역에도 비슷한 학살이 있었다. 다 죽고 나오고 등에 에핀 넘어고만 살았죠. 그럼 등에 에핀에는 몇 살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죽였어요? 어디서? 어디서 여기서 죽였어요? 왔다니까. 여기 고추밭에서? 예. 여기가 이제 그전에는 논이요. 줄줄이 이렇게 전부 나라배 씌었어. 이러고 줄줄이 이러고 씌워놓고는 그냥 여기 서서 이렇게 탕탕탕탕탕탕 넣더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몸부림치고 이제 설마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개방기랬어요. 말로는 표현 못하고 아주 사지가 떨려 희당도 그 얘기만 하고. 여대목을 맞아갖고는 요 뺐다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강영주 할머니는 20여 명의 목숨을 잃었던 이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냐 다 죽는다겠어요. 나도 또 옆구리 여기가 또 요렇게 맞들었거든. 예. 여기 지나갔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4.19 난 뒤에 그래서 4.19 하루 뒤인 12월 7일 군인들은 동천면 진대리 연마을인 남살매로 진주했다. 부대가 아니라 번만에 20년대 오중대 군인들은 다시 마을 앞 논에다 주민들을 모았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총질을 시작했다. 공비가 아니라 방위군 소유라는 항변도 소용없었다. 후퇴를 못한 방위군 소위가 나 이 증명되면서 방위군 소위입니다. 근데 이렇게 후퇴를 못했습니다. 방위군 바라보면서 거기서 권총 쏴버려. 이 사람 넘어져서 죽으면서 대한민국 만세하고 또 쓰러지고요.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쏘아버리니까 나는 이렇게 해버렸어. 탁! 이렇게 누가 이거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딱 개려봤어. 얼굴 이렇게 개려가 그냥 죽는 시기로 해서 이렇게 얼굴 딱 개려가 이렇게 있어. 야, 산 사람들은 일나가라. 너희 집으로 다 돌려 보내줄 거니까 일나가라. 그러더라고. 일나간 게 거기서 내 젖어버렸어 또 청기로. 또 쏴버렸어. 또 제발로 쏘아버린 게 다 꼬꾸라져버렸지. 다 죽어버렸지. 그놈들은 맹게 10번째 그러더라고. 일부는 여가 있었고 군인들이 그랬어요. 20여일 뒤인 50년 12월 31일 남살매 인근 마을인 모평에서 학살은 다시 재연됐다. 어제 이제 그 반란군들이 어디 접전했어요. 총을 쏘고. 그리고 다 내빼버리니까 동네 사람들 싹 이제 반란군에 해갖고는 딱 끄집고 왔어요. 이제 완전 이제 반란군도 아니고 이제 이 상해가 못 해놓고 그냥 개한쪽으로 막 탄탄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는 모아놓고. 예. 근데 설마 이 사람들은 이제 꿈쩍거리니까 대금으로 막 이렇게 막 뚝뚝 뿌려버렸다. 청방이니까 예. 인맥 사정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 완전 이거 다 양미죠. 뭐 이거 무엇이냐 반란군이 아니고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하는 사람이죠. 불갑산 자락에 나란히 펼쳐져 있는 한평의 진대리, 남살매, 모평마을. 당시 빨치산의 거점 지역이었던 이곳에서 공비토벌의 명목으로 죽어간 사람들은 무려 524명. 11사단 20년대 오중대원들에 의한 주민 사살은 심지어 지역 경찰들까지도 납득하지 못할 말 그대로의 학살이었다. 한평 지서 관계자들의 증언은 한결같이 군인이 양민을 죽였다는 것이다. 이 마을 서정리 할머니는 군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피해 생명을 구했다. 마을로 들어서면 집들을 방화하고 주민들을 집합시킨 뒤 이유를 불문하고 집단 사살했던 군인들. 지금도 방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안. 이곳 사람들에게 오중대는 공포의 대명사였다. 그게 오중대들이 여기 이제 한번 온다고 안 나다고 내뺀단 게라 집 부인다고 설사다 물 하나씩 부숴놓고 날마다 내빼는 것이 일이요 그때 날마다 저희면 돌아 잠자고 저희는 잠자러 오고 죽인 게 살아 그 유말만 근다만 저 운내로는 많이 죽였다고 한 게 무서워서 소문이 그렇게 쫙 났어요. 아문 11사단 주둔 지역 여러 곳에서 주민들의 집단 사살이 발견된다. 어디다가 총을 설치했어요? 전라북도 고창군 공읍면에서도 51년 1월 5일 20년대 오중대에 의한 주민 소집이 있었다.
이 앞에 파시고 이 똥 밑으로 쭉 그냥 엎을 쳐놓고 말하자면 매운 갖고 와서 그냥 한 대서 켜버리면 깨워서 죽었죠. 그래갖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서 나오니까 일어나니까 요거를 쓰라게 갖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또 그냥 쏘아버린 거예요. 다리마다 변동자가 커버리다. 등 뒤에서 쏜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5명 이렇게 5명을 세워놓고 네. 뒤에 쐈다. 그렇죠. 그 500명은 하여튼 그 저수지 뚝 밑에다가 쭉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순행식 걸고 두 대를 이렇게 하니까 꼭 그저 무수 그 채 쓰러지는 듯이 이렇게 착착착착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애무한 총으로 말이요. 이 목에다가 꾹 눌러오면 살아있는 사람은 기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쏴버리면 머리가 없어져 버리죠 그냥. 딱 그런 잔인한 꼴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많은 숫자가 그날 밤 전부 다 제삿날이죠. 공무면 주민들을 사살한 부대원들은 보름 전에도 바닷가까지 몰려온 피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살기 위해 한겨울에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피난민 200여 명. 그냥 뛰어들어가고 막 하는데 집에 피난을 안 나가면 너는 죽여버린다고 온 게. 반동으로 몰려서 죽여버린다고 온 게.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막 총 쏘고 확 포위갖고 막 들이밀고 들으니까 이제 일이 달라들어갖고 어디로 들어갈 데도 없고 또 이제 불악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불악 수색이 갖고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물이라도 이렇게 써나가면 어떻게 피실이라도 어떻게 물속으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맘 먹고 막 뛰어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저 도군요 섬에서 피시는 사람들이 우리 군의 작전이 시작되는 낮에는 이유도 모르고 피난을 가해했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만돌리의 사륙전. 그러나 죽은 사람 중 빨치산은 거의 없었다. 숙소에 저 축도섬에 들어가 여기는 빨산이 없었어요. 빨산이 없었어요. 빨산들은 그냥 어디로 다 도망쳐 서버렸죠. 그렇게 쳐들어온 게. 그리고 여기 있는 빨산들이 하나씩 둥그러다닌다 이게 무기도 없고 그저 대차이나 하고 그저 칼 들고 돌아다니는 것들인데 그런 것도 어디 보먹었어요? 보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다 그냥 산으로 어디로 틀을 파고 틀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애문 이제 민간인만 그렇게 다 죽은 거죠. 지난 93년 전라북도 의회 양민학살조사단의 조사 결과 전쟁기 아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이 지역 주민의 수는 무려 3,218명.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났던 학살은 대부분이 11사단에 의한 것이었다. 11사단이 여기에 50년 11월 1일부터 51년 3월 말 그러니까 3월 30일 날 8사단하고 교체가 되었거든요. 그동안에 5개월 동안에 이 우리가 조사한 것만 하면 4,000명 이상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마다 희생을 당했는데 이 우리 전라북도 대다수가 다 보면 그 많은 수가 희생당한 것이 참만 11사단에서 했습니다. 집단 학살장소 18군데 중에서 15군데가 11사단. 우리 고창군도 전부 다 11사단 특허증 하나 있습니다. 전북 지역뿐 아니라 경남 전남 지역의 유족들 주장에 의하면 11사단에 의한 학살은 5천여 명에 이른다. 왜 유독 11사단이었을까? 해방 이후 한반도 남반도는 거의 내전 상태였다. 좌익이 불법화되고 사상과 여순 사건이 일어나면서 좌익 세력은 산으로 숨어들어 빨치산이 되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게릴라전은 전면전으로 바뀌었지만 인천 상륙작전 이후 상황은 또다시 역전된다. 테러를 끊긴 인민군 배잔병과 토착 좌익 세력들이 산으로 들어가면서 50년 10월 현재 정부가 파악한 게릴라의 숫자는 15,000여 명. 중공군 참전 이후 그 숫자는 크게 증가한다. 게릴라의 그 규모가 대단히 아주 많았다고요. 아주 뭐 몇몇 명이고 그건 게릴라가 아니라 정기군 플러스 그다음에 원래 있던 게릴라 그 당시에 그 후방 지역의 토벌이라는 것은 전방에서 적과 싸우는 것과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진다고. 왜냐하면 후방에 소란이 되고 교통마비가 되고 뭐 경찰 관공서 이게 다 습격당하고 뭐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작전이 뭐 아무것도 안 돼. 11사단은 바로 그 게릴라 토벌을 위해 미 제9군단 산하에 편성된 부대였다.
최덕신 사단장 이하의 3개연대를 거느린 11사단이 배치된 곳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게릴라 준동 지역. 선선이 아닌 후방에서 주민들을 포섭하며 통신망 파괴, 이동 중인 군부대 습격 등을 행하던 공비를 토벌하고 안정된 전투를 치르게 하는 것이 11사단의 임무였다. 집단 학살이 발생한 배경에는 11사단의 작전 제2기 견벽 청야 작전을 주목해야 한다. 성을 굳건히 쌓고 들을 청소한 뒤 적과 싸운다는 견벽 청야 작전. 창세로 거창 직후인 51년 3월까지 11사단이 올린 전과는 놀랍기만 하다. 적사살 24,228명에 아군 사망자 숫자는 불과 531명. 산중에 은거한 게릴라를 불과 6개월 사이에 24,000여 명이나 사살했다. 전과는 부풀려 보고되는 것이 상례라지만 그 24,000여 명 중에 혹시 양민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모든 11사단 부대원이 집단 사살을 자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11사단에 의한 민간인 사살은 정부에서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경남 산청과 함양이 그곳이다. 50년 전 죽음을 당한 700여 명의 이웃과 가족들의 합동 위령제를 준비하는 주민들. 지금은 웃으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아가고 스스로 죽음의 위협 속에 놓였던 그날의 상처들. 언제 잊어버리셨다고요? 6.25 때요. 그때 정말 저기야. 구석에서 나왔거든요. 어느 구덕이요? 그 사람 죽은데. 그 우리 그래서 미미가 아니거든. 근데 나는 살아나왔거든. 미미 지르서. 집안에 누구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어머니. 너희. 이렇게 나온 분이 간통이네. 양쪽 손하고 다리하고 다 잘라보더라고. 지금 몸이 더 그래, 다리도 안 좋고. 총탄 3방을 맞고 살아난 정정자 씨. 우리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제일 원망스럽게 군인들 그랬으니까 내로.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갈 때도 얼핏 친정도 싹 파고서 주고 빌거든요. 그러니까 내로 우리 친정 6대로 도쿄를 내려왔어. 그랬어. 동상도 좋고 참. 친정이 강곡인데 친정 식구도 다 죽었어요. 난리 중에 6대 독자이던 동생을 비롯해 친정 식구들이 몰살당하고 남편과 아이까지 잃어야 했던 이음전 할머니. 그래, 엄마가 그래. 그래도 밥이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아직. 보람 따까리 같은 몸 곳곳에 남아있는 상처에는 아직도 파편이 여러 개 박혀 있다고 했다. 총아, 이게 내가 이제 속에 들은 걸 냈어, 내가. 못 내밀고 안 했어. 89년 빼낸 하나의 총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음전 할머니. 51년 2월 8일에서 10일 가현마을에서 123명, 한국마을에서 210명, 전천마을에서 62명 등 산청 함양 지역에서만 705명의 목숨을 잃었다. 이틀 후에 있었던 거창 사건의 전주곡이었다. 거창 사건이 발발 직후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됐던 것과는 반대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산청 함양 사건은 주민들의 끈질긴 탄원 끝에 최근에야 주목을 받았다. 그간 군 작전은 있었으나 양민 학살은 없다고 일관하던 군 측은 지난 96년에야 사실을 인정했다. 거창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난 4월 29일에 열린 주민 합동위령제. 사건이 공식화된 뒤인 97년 처음으로 열린 합동위령제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그나마 사실 자체를 인정받은 것만도 무건한 한 가지가 풀린 셈이다. 묻혀진 역사 속에서 비통한 삶을 연명해야 했던 우리 산천 함양 거창 사망자 유족들의 심정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공비소탕이라는 비명 아래 무모하게 처절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흠모해온 자녀들이 살아남은 사람이라야 몇 안 되는 마을.
새삼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일까. 이제는 번듯이 경찰 관계자까지 자리한 위령제를 지내건만 사람들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죽어간 가족들, 한많은 50년 세월 말고도 사람들의 눈물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나라가 이제 통기분자 빨갱이 그 이런 그두어드린다. 죽은 사람이 통비분자라는 죄명을 쓰고 이 학살이 아니라 그때는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게 학살하고 처형한 겁니다. 죄인으로서 처형을 당했어. 그 기록이 전부 다 남아있는 기라. 일찌감치 문제가 된 거창 사건의 경우도 양민 학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어떻게 양민을 학살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묻는다. 이게 사실은 국군이 양민을 학살한 건 사실인데 그걸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려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지. 양민 학살은 당연히 양민 학살로 넣어줘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국가에서는 아직 인정 안 해 그거래요. 지난 50년 학살 지역의 주민들은 끈질기게 사실 확인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방부의 회신은 한결같았다. 작전은 있었으나 양민 학살은 없었다. 과연 죽어간 사람들은 모두 공비들이었을까? 사변 나기 전에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변이 나자마자 강주에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제가 낙오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집으로 왔어요. 경찰은 막 죽이니까 이제 숨어서 살았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 다시 이 지서가 원상이 되고 또 이제 군인이 오고 게 진짜 살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불을 딱 일러붙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숨어 지내다 아군을 맞은 경찰관 노흥영 씨는 반겼던 군인들의 총탄에 아내와 갓난아기를 잃어야 했다. 우리 군인이라는 게 확실히 우리 아버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요. 요즘 내가 우리 군인들이 그거 지서가에 회복이 돼 있고 또 우리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전투원들까지 씨가 숨어서 다 봤으니까요. 그런 게 이제는 나는 이제 살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역으로 오히려 나는 피해자가 되고 말하고 있어. 무조건 불황민을 갖다 나오라 해갖고 잠깐 얘기만 듣고 들어가라 이러고 이제 그렇게 군기지. 그렇게 군께는 어린애들은 잠자에 넣고 어른들만 다 나와버리지. 나오고 어른들만 싹 내보내고 나서는 불질러버리지. 애들은 다 죽었겠네. 다 죽었지 뭐. 불나버렸어. 예? 해가 우리 한국군이니까 우리가 죄가 아무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죽이자도 하고 말이요. 참 집에서 이렇게 뭐냐면 몇십 년간 들으셔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대부분이 양민이었다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증언. 실제로 거창 사건의 학살자 명단을 보면 절반 이상이 어린이와 노인들, 나머지 대부분도 부녀자들이다. 하지만 군 측의 입장은 다르다. 근본적으로 학살이라는 말은 그건 해당이 안 돼. 전쟁 피해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양민 학살이라는 건 토벌 작전에선 양적 공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 많이 더 주겠다, 덜 주겠다는 걸 따질 필요가 없어. 그건 뭐 양쪽에서 다 죽이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이 됐다. 이 지리산은 이건 소비에트 지구다. 누구도 여기 들을 못 갔다. 이건 대한민국 안에 공산지구 됐다. 그래서 이 주력을 여기서 때렸다 이게. 이 주력을 때리지 못했으면은 그 이후도 이걸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예. 전반을 이해해 주셔야지요. 나라가 지금 위급한데 말이야.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치열한 공방전이 한창일 때 후방에서 교란작전을 펼치는 게릴라의 존재는 전선에서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막강했을까. 어쨌든 공비소탕작전의 와중에 지리산을 비롯한 산간마을 주민들은 밤에는 인민공화국, 낮에는 대한민국의 세상을 살며 양쪽 모두에게 처참한 학살을 당해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 학살은 그저 전쟁기에 어쩔 수 없는 피해로 덮어둬야 할 것인가. 한평 남살매 사건 당시 오중대 연락병으로 같은 또래였던 정일웅 씨를 구해줬던 김일호 씨.
학살 현장에서 김일호 씨는 모종의 명령이 있었음을 증언해 주었다. 사단장 최덕신, 연대장 박기뱅, 대대장 유감열, 중대장 권준욱. 김일호는 오중대, 권준욱 중대장 연락된. 중대장이 무슨 대대장한테 명령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소대장한테 전달하기를 저 불악에서 동원에 나올 때 나와 가니까 노약자 어린 사람들하고 나이 많은 노약자 말하자 빼부리고 가운데 든 사람 중간에 든 사람은 총살 꼽니다. 그 소대장한테 연락을 해라. 명령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산청군 효천면에서 취재진은 충격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쪽에는 앞날 사단본부장을 사령관 있는 데가 대한민국 옛날에 수리잡이래요. 수리잡 사무실에 이제 그 소집을 해 갑비만은 가보니까 거창 신원지수주의 모고 유림 유림면 지수주의 모고 산천 금서면 방곡 그 추장소 소장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림 후전지수 내가 가고 51년 2월 7일 산청군 효천면의 지사주임으로 근무하던 최시문 씨에게 특별한 명령이 떨어졌다. 요번에 지리산 공비 톱을 하는데 작전상 적색 분야가 찡기 있고 여러 가지 허상한 데에서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게는 이 양민들을 갖다가 그 말하자면 전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치하는데 양민들은 그 지도주임이 가가지고 군경 유가족 들어내고 또 그 다음에 지방 유지들 뭐 이런 사람 들어내고 그래 하고 사무실 죽여야 된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도에다가 요게 몇 명 그냥 신원 800 방곡에 500 유림에 300 구천에 1000명 하기로 해서 딱 포로 해놨는데 그럼 이 1000명이라는 거 죽이고 나면은 반쪽아리 지도주임뿐이 안 되는 거래. 살려주이소. 우리 면 사람 절대 적색본자 없습니다. 전부 양미입니다. 실제로 효천면에서만 한 사람의 피해자도 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군경 가족과 지방 유지를 제외한 전 주민을 사살하라는 명령은 어디로부터 내려온 것일까? 취재진은 어렵게 당시 11사단 구연대 일대대장이었던 이종태 씨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사단 명령으로 내려왔다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령만 받았으니까 그렇죠. 명령을 받으셨어요? 명령 받았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사단 명령이 말이죠. 민간인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사살하라고 명령이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민간인 죽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당시 그런 명령이라든지 어떤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당장 말이죠. 그 문제가 생기자마자 말이죠. 직접 내려와서 전부 다 명령을 해수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면대가 보낸 거예요. 거창 사건 당시 명령은 사단 장명으로 내려졌고 후일 작전 명령서가 위조됐다는 증언. 그러나 당시 11사단 참모장 박경원 씨의 주장은 좀 달랐다. 구연대에서만 특이하게 명령이 발견됐고 그것은 후일 다른 차원에서 조작됐다는 것이다. 아무를 보고 도망가서 민간인 이런 걸 사살하는지 그런 장면이 내려간 적이 없었죠. 구연대에서만 그렇게 특이하게 그렇게 이상한 문구가 났단 말이에요. 그 거창 사건이 나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걸 또 이제 상병을 또 검치하고 해서 검치고 뭐 어쩌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요. 사회에서도 모르게 그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 작전 명령서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이제 전투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1사단하고 이거 보시면 9사단 28년대 전투 명령. 국방군사연구소에 보관된 전투 명령은 52년도 이후의 것들 뿐. 50년에서 51년 초 문제의 시기에 11사단의 작전 명령서는 찾을 수 없었다. 전투 명령과 작전 명령과 전투 상보와 정기 작전 보고, 정기 정보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의 똑같은 부대의 전투 상황을 그대로 보고해 주는 겁니다. 상급부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연대장 사단장의 결재 직인이 있는 전투 명령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내용은 전투 상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명령은 없고 예. 전투 상부만 있단 말씀이죠? 예, 작전을 어떻게 한다 하는 그 계획도 전투 상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투 상부란 전투가 끝난 상황에서 상부의 전투 내용을 보고하는 일지 형태의 기록. 살펴본 전투 상부에는 어떤 명령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 시기 명령과 관련해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5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1사단 구연대의 작전 일지뿐.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창 사건이 있었던 51년 2월 달의 기록만 쏙 빠져 있었다. 네, 전투 명령이다. 지금 작전 명령이다. 도장 찍고 지금처럼 무슨 뭐 사단장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는 현재 저희들이 현재는 아직 전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현재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전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직 발견을 아직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명령, 곧 작전명령서를 살펴보면 사단명령서는 사단장, 연대명령서는 연대장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50년 11월부터 51년 2월 11사단에 내려진 작전명령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학살은 전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피해라는 주장만 반복되었다. 군인의 임무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양민을 학살했다면 처벌받아야죠. 그러나 군인이 양민을 학살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일부 분자들에 의해서 작전명령이 누설이 되고 또 작전에 차질이 일으키고 우리 그 작전 부대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막 그러한 그 희생들이 뒤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8년 유엔은 어떤 형태의 민간인 학살도 전쟁범죄에 해당된다고 선언했다. 20년 후 1968년의 유엔 총회에서는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조항이 덧붙여졌다. 50년에서 51년 11사단의 주민 사살이 민간인 학살이라면 그것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아무리 5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책임자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간인 학살과 같은 전쟁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때나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외국의 선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국내법상 공소시효와 또 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국제적인 발전을 감안해서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서 시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당시 11사단의 사단장은 최덕신 준장, 후일 3공화국의 외무장관까지 지냈던 인물이다. 계통상 그 위에는 국방장관인 신성모가 있고 더 위로는 대통령인 이승만까지 그 책임선이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전쟁 당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 명령권은 미국에 있었다. 해전 직후인 7월 14일 한국군의 작전권은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에게 넘겨졌다. 심지어 휴전회담에조차 한국은 참가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군의 하부 부대까지 군사고문단을 파견해 한국군에 대한 모든 훈련과 작전을 총괄하고 있었다. 메가더를 정점으로 미 8군 산하 미 군사고문단의 지시를 받던 한국군, 11사단의 학살에 미국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군사고문단이 대대급에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학살의 과정은 미국이 투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생각한 데는 미국은 묵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노골적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묵인했다고 생각되고요. 최근 발견된 한 미국 문서를 보면 미군이 전쟁 초 게릴라 부대의 활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파악한 게릴라들의 숫자는 그 활동이 절정이었던 50년 12월에 2만 2천 명을 고비로 급격히 떨어진다. 미 군사고문단 계명의 보고서상으로 미군은 궁비토벌 작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11사단의 소탕 작전을 알고 있었다. 과연 어느 선까지 미군이 알고 있었는지 그것은 확실치 않다. 적어도 미국은 한국군에 의한 적지 않은 잔혹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전쟁의 최고 작전권자였다. That sort of thing Americans don't have a direct responsibility for. Often they didn't know these things were going on, but still, the South Korean Army was par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United States, of course, General MacArthur was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So the South Korean Army was a part of the United Nations Army, which was led by an American general. And in that sense, there is a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United States to curb and contain and stop these kinds of massacres.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무심한 50년이 흘렀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어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전쟁은 하염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그 피해가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되고, 예, 이제 11살 먹어서 제 동생은 9살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서러운 고통을 느꼈습니까? 예, 뭐 농사 있어도 우리가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때? 억지로 참 이웃이 막 동냥해가지고 최고 살아나가지고 어디 이제 자석이 공부시키고 취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장에는 6.25 때 통비분자들이 살아갖고 말이지 군인한테 죽은 그 장소인데 그 사람들 사상 이상해서 취직 못 시기 그래갖고 제안 안 했습니까? 제가 쳐서 보니까 어이없게도 1951년 1월 14일 여자 유격대원으로서 아군과 전토다 사살된 자임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러면 사회사 누가 아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썼다고요. 4.19 이후 잠깐 조명됐던 전쟁기의 양면학살 문제는 5.16과 군사정부의 등장으로 금기시됐다. 거창에 세워졌던 위령비는 정으로 쪼아져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됐고 유족계 간부들은 불순분자로 후속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을 잊지 말자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동심결혼 기회를 조직했던 산청 함양 지역의 유족들처럼 그들은 사라지지 않을 바위에 이름을 새기고 매년 위령제를 지내왔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 하나둘 사라져가는 지금까지 변함없는 것은 굳은 침묵뿐이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조사할 때마다도 93년도인데 지금 7년이나 세월을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증언에 섰던 분들이 지금 다 그분 다 돌아가시고 있다니. 이거 참 진실을 규명도 모든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이거 정말로 안타까우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지식인, 정부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법조인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침묵의 카르텔을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깨는 것은 저는 21세기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도덕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한편 월야면 진대리 학살 현장에서 총탄을 맞고 살아난 강영주 할머니의 아들은 이제 52살이 됐다. 당시 나이 2살. 어머니의 등에 엎인 채 맞았던 총탄 자국은 세월이 흘러서도 깊기만 하다. 뒤에 이제 엉덩이 상처는 이게 내가 목욕탕을 못 가죠. 아 그래요? 목욕탕 열이 나가버렸거든. 총알이 열이 나가버렸거든. 이렇게 상처가 커요? 네.
한돌이 간 넘어서 맞았던 총탄 자국. 책임자가 밝혀진다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중죄인일 테지만 피해 주민들의 바람은 너무나 소박했다. 그저 그때 그 억울하고 참혹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만이라도 해달라는 것. 그들의 바람은 그것이 전부다. 우리가 정부에서 큰 혜택 바라고 보상 바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런 그 시기도 있었다. 그럼 지금은 이제 거지반 반백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수습해 줄 때도 않지 싶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작은 소망 하나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사정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완전 이거 다 양미죠. 무엇이냐, 바람군이 아니고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하는 사람이죠. 불갑산 자락에 나란히 펼쳐져 있는 한평의 진대리, 남살매, 모평마을. 당시 빨치산의 거점 지역이었던 이곳에서 공비토벌의 명목으로 죽어간 사람들은 무려 524명. 11사단 20년대 오중대원들에 의한 주민 사살은 심지어 지역 경찰들까지도 납득하지 못할 말 그대로의 학살이었다. 한평 지서 관계자들의 증언은 한결같이 군인이 양민을 죽였다는 것이다. 이 마을 서정리 할머니는 군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피해 생명을 구했다. 마을로 들어서면 집들을 방화하고 주민들을 집합시킨 뒤 이유를 불문하고 집단 사살했던 군인들. 지금도 방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안. 이곳 사람들에게 오중대는 공포의 대명사였다. 그게 오중대들이 여기 이제 암자도 한번 온다고 다 날마다 내뺀단 게라 집 부인다고 소차다 물 하나씩 부숴놓고 날마다 내빼는 것이 일이요 그때 날마다. 저희면 돌아 잠자고. 저희는 잠자러 오고. 아이 죽인 게 사람. 그 유말만 근다만 저 운매로는 많이 죽였다고 한 게 무서워서. 소문이 그렇게 쫙 났어요? 아문. 11사단 주둔 지역 여러 곳에서 주민들의 집단 사살이 발견된다. 어디다가 총을 설치했어요? 전라북도 고창군 공읍면에서도 51년 1월 5일 20년대 오중대에 의한 주민 소집이 있었다. 여 앞에 파시고 지금 똥밑으로 쭉 그냥 옆으로 쳐놓고 말하자면 매운 갖고 와서 그냥 한 대서 쳐버린 게 깨워갖고 죽었죠. 그래갖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서 나오니까 일어나니까 여기를 쓰라게 갖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또 그냥 쏘아버린 거예요. 다리마다 변동제하고 등 뒤에서 쏜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5명 이렇게 5명을 세워놓고 뒤에서 쐈다. 그렇죠. 그 500명은 하여튼 그 저수지 뚝 밑에다가 쭉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순행식 걸고 두 대를 이렇게 하니까 꼭 그저 무수 그 채 쓰러지는 듯이 이렇게 착착착착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애무한 총으로 말이요. 이 목에다가 꾹 눌러오면 살아있는 사람은 기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쏴버리면 머리가 없어져 버리죠 그냥. 딱 그런 잔인한 꼴을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많은 숫자가 그날 밤 전부 다 제삿날이죠. 공읍면 주민들을 사살한 부대원들은 보름 전에도
바닷가까지 몰려온 피난민들에게 무차별 충격을 가했다. 살기 위해 한겨울에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피난민 200여 명. 그냥 뛰어들어가고 막 하는데 집에 피난을 안 나가면 너그는 죽여버린다고 온 게. 반동으로 몰려서 죽여버린다고 온 게.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막 총 쏘고 확 포위갖고 막 들이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일이 달라들어갖고 어디로 들어갈 데도 없고 또 이제 불악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불악 수색해갖고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물이라도 이렇게 써나가면 어떻게 피실이라도 어떻게 물속으로라도 들어가려고 이제 마음 먹고 막 뛰어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저 도군요 섬에서 피시는 사람들이 우리 군의 작전이 시작되는 낮에는 이유도 모르고 피난을 가해했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만돌리의 사륙전. 그러나 죽은 사람 중 빨치산은 거의 없었다. 죽도에 저 죽도섬에 들어가. 여기는 빨산이 없었어요. 빨산이 없었어요. 빨산들은 그냥 어디로 다 도망겨 쳐버렸죠. 그렇게 쳐들어온 게. 그리고 여기 있는 빨산들이 하나에서 둥그러 다닌다 이게 무기도 없고 그저 대차이나 하고 그저 칼 들고 돌아다니는 것들인지 그런 것도 어디 보먹었어요? 보먹어 보내줘요. 그러니까 다 그냥 산으로 어디로 타고 특수로 다 들어가 버리고 죽었고 애문 이제 민간인만 그렇게 다 죽은 거죠. 지난 93년 전라북도 의회 양민학살조사단의 조사 결과 전쟁기 아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이 지역 주민의 수는 무려 3,218명.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났던 학살은 대부분이 11사단에 의한 것이었다. 11사단이 여기에 50년 11월 1일부터 51년 3월 말 그러니까 3월 30일 날 8사단하고 교체가 됐거든요. 그동안 5개월 동안에 우리가 조사한 것만 따라 4,000명 이상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마다 희생을 당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대다수가 다 보면 그 많은 수가 희생당한 것이 참만 11사단이어서 있습니다. 집단 학살 당시 18군데 중에서 15군데가 11사단. 우리 고창군도 전부 다 11사단 그중 하나 있습니다. 전북 지역뿐 아니라 경남 전남 지역의 유족들 주장에 의하면 11사단에 의한 학살은 5천여 명에 이른다. 왜 유독 11사단이었을까? 해방 이후 한반도 남반도는 거의 내전 상태였다. 좌익이 불법화되고 사상과 여순 사건이 일어나면서 좌익 세력은 산으로 숨어들어 빨치산이 되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게릴라전은 전면전으로 바뀌었지만 인천 상륙작전 이후 상황은 또다시 역전된다. 테러를 끊긴 인민군 배잔병과 토착 좌익 세력들이 산으로 들어가면서 50년 10월 현재 정부가 파악한 게릴라의 숫자는 15,000여 명. 중공군 참전 이후 그 숫자는 크게 증가한다. 게릴라의 그 규모가 대단히 아주 많았다고요. 아주 몇몇 명이고 그건 게릴라가 아니라 정기군. 지난 5월 13일 지리산 및 외곡리 골짜기. 포크레인의 굉음이 50여 년 전 이곳에 묻혔다고 전해지는 수백 명의 죽음을 발굴하고 있다. 해방 이후 길고 긴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곳 주민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길. 그 속에 하나둘 드러나는 것은 채 사라지지 않은 죽음의 흔적들이다. 겨우 지표면만 살짝 긁어냈을 뿐인데도 유골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50년의) 시간도 그날의 참상을 묻어두기엔 너무 짧은 세월이었을까. 49년 공비토벌의 미명하에 부모 형제를 잃었던 이 지역 유족들에게 드러난 유골은 곧 잃어버린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수백 명이 사살돼 이곳에 묻혔다는 전쟁기의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다. 사람을 죽이서 묻은 놈이 사도 일이 많은 줄은 상상을 못했어. 오늘 찾아보시지만도 물론 뼈가 사고 없는 것도 많을 낀데
이마침 나올 때는 살인 숫자가 얼마나 크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는 거다. 짐작할 수가 없는 거다. 네. 무엇만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사본 게는 이렇게 많은 게 뭐. 지금 이게 한 구덩이 판 거 아닙니까? 네. 구덩이가 몇 개나 더 있어요? 지금 5개 더 있고. 5개나 더 있어요. 한 100명은 이상 되는 거는 틀림없고, 많게는 한 150명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교적 그 보존 상태가 좋은 두개골로 보면은 그 어른 남자뼈 같은데, 간혹 가다가 그 크기가 좀 작아서, 요 그 상완골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크기가 좀 작아서, 요거는 뭐 소년이나 또는 뭐 좀 작은 그 여자의 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린이 뼈 같습니다. 그저 담배 한 대를 빼앗물 밖에 달리 답답한 가슴을 달랠 길이 없는 유족들. 그만큼 드러난 진상은 참혹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100명 이상의 죽음들. 이 골짜기엔 이 같은 구덩이가 5군데나 더 있다고 했다. 이곳에서 적어도 400~500명이 집단 학살됐던 것이다. 유력범으로 봐 사망자는 분명 군인이 아닌 양민들. 그들은 어떻게 이 낯선 곳까지 끌려와 죽어갔던 것일까? 일을 하다 보니까 차가 버스가 저 진로대로 쭉 가냐. 사건이 일어난 건 51년 2월경 군용차와 낯선 버스 10여 대가 골짜기로 들어왔다. 2월경 뭘 수음포로 갖고 파고 깨로 파고 흰옷 입은 사람도 많이 있고 얼추 흰옷 입은 사람이고 이런데 이제 그러고 아침 9시 시작해가지고 해가 설부다니 그때 약 한 3시나 4시경 된 오후 4시경 된 때 총소리가 막 확 나대. 파방 팡팡팡 나고 막 저어서 그 돌이 주변에 쫙 놓여있네 이렇게. 이름도 모를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은 군인이 쏜 총선과 함께 스스로 판 구덩이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을 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국방부가 펴낸 한 책자에 따르면 바로 그 51년 초 골짜기가 있는 산청의 내외곡리 지역에 주둔했던 군대는 제11사단 구연대였다. 11사단 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에서 수백 명의 주민을 학살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군부대가 아닌가. 전시였던 당시에도 국회에까지 상정돼 큰 논란을 빚었던 미스테리 사건, 이른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다. (1951년 2월 10일) 거창군 신원면으로 진주해온 11사단 구연대 군인들은 이곳 한량골에서 주민 84명을 기총소사로 사살하고 이튿날인 2월 11일 새벽엔 군경 가족을 제외한 신원면 주민 500여 명을 박산골 골짜기에 몰아넣고 집단 사살했다. 군인들은 시체 위에 기름을 부어 태운 뒤 사라져버렸다. 문제의 11사단 구연대 3대대, 연대장 오익경과 대대장 한동석은 군사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논란은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책임은 하부 책임자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주민들을 갖다가 다 밖으로 게리라 부대가 준동하는데 거기에 없도록 밖으로 이제 철수를 하셔야 되는데 철수를 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변벽 청이하려는 그런 사단장의 전략 지침을 갖다가 작전 지침을 갖다가 밑에 부하들이 그걸 올바로 잘 그걸 수행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산청 외곡리 학살은 11사단이 저질렀을까? 11사단은 인천 상륙작전 직후인 50년 9월 25일에 창설된 게릴라 투벌부대였다. 창설 직후 11사단 사단본부가 주둔했던 곳은 전라북도 남원. 이하 3개 부대 중 구연대는 진주에, 13년대는 전주에, 20년대는 광주에 각각 주둔한다. 그러나
11사단 사단본부 주둔지인 남원 지역에서 취재진은 또 다른 학살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18살, 18세 이상 40세까지인가 30세까지인가 그 사람들은 전부 집합시켜가지고 요리 전부 데리고 왔어요. 거기는 그때 11사단 주둔 직후인 11월 20일경 군인들은 논의했던 이 저수지에 주민 60여 명을 집합시켰다. 와서 정부 수립된지가 뭐 아까 몇 개월 됐는데 니들 정부 없이 하나 정보 하나도 안 해주고 연락도 없이 있다고 무슨 앞에서 뭐라고 무슨 뒤에서 빵 소리가 나지 마. 아 그냥 그 사람들 좀 돌려갖고 말이오. 그리고는 곧바로 총탄 세례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앞에는 여기는 기관총이 있고 저거는 이제 저쪽에 본 데는 따발총이 있고 앞에서는 뭔 총인가. 그곳에 갖다 놓고 있는데 아 그러면 한 방울 땅 쏘대냐 그러게 불게 힘을 내냐. 바로 그 시각 강성리 마을에서는 또 다른 학살이 벌어졌다. 집은 여집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집이 어떻게 돼 있었는 거는 들어가니까 막 피가 비 왔을 때 그 물이 막 마당에 고이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팔그려가지고 저 안에는 당시 중대장 모 대위는 남아있던 마을 주민 20여 명을 이 집 앞마당에 모아놓고 일본도로 목을 쳐서 죽이는 잔인한 학살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3번의 칼질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당시를 증언했던 김점동 할아버지. 그는 3년 전 돌아가셨지만 그날의 상처는 가족들에게 그대로 남았다. 그 형님이 칼을 맞고 이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집에 오셨잖아요. 어땠어요? 그 형님 상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울 때만 나갔어요. 울 때. 요것만 하여튼 남아있거나 다 비어져 버렸어요. 여기까지. 그 사람 군인이 말하자면 술을 먹고 나서 막 그 칼질을 할 때는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고개를 이렇게 땅으로 그런 바람에 말하자면 고개가 안 떨어지고 세 군데가 설 맞은 거예요. 11사단이라는 것만 알지 뭐. 근데 11사단이라고 하는 부대는 언제 알게 되셨어요? 아니 뭐다 11사단이 와서 그랬다고 한 게 11사단인 줄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알죠. 언제부터 그걸 아셨어요? 그때 당시에 알았죠. 그 전부터도 알고. 11사단 20년대 주둔 지역인 전남 한평. 50년 12월 6일 이 지역에도 비슷한 학살이 있었다. 다 죽고 나오고 등에 에핀 넘어고만 살았죠. 그럼 등에 에핀에는 몇 살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죽였어요? 어디서? 어디서 죽였어요? 여기서 없다니까. 여기 고추밭에서? 예. 여기가 이제 그전에는 논이요. 줄줄이 이렇게 전부 나라배 씌었어. 이러고 절줄이 이러고 씌워놓고는 그냥 여기 서서 이렇게 탕탕탕탕탕 놓더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몸부림치고 이제 설마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개방기 됐어요. 날로는 표현 못하고 아주 사지가 떨려. 희망도 그 얘기만 없고. 여대목을 맞아갖고는 뺐다고가 하나도 없어요. 강영주 할머니는 20여 명의 목숨을 잃었던 이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제 다 죽는다겠어요. 나도. 또 옆구리 여기가 또 요렇게 맞들었거든. 예. 여기 지나갔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4.19 난 뒤에 그래서 하루 뒤인 12월 7일 군인들은 동천면 진대리 연마을인 남살묘로 진주했다. 부대가 아니라 20년대 오중대 군인들은 다시 마을 앞 논에다 주민들을 모았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총질을 시작했다. 공비가 아니라 방위군 소유라는 항변도 소용없었다. 후퇴를 못한 방위군 소위가 이 증명되면서 방위군 소위입니다. 근데 이렇게 후퇴를 못했습니다. 아니는 바라보면서 거기서 권총 쏘아버려.
이 사람 넘어져 죽으면서 대한민국 만세하고 또 죽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쏘아버리니까 나는 이렇게 해버렸어. 이렇게 누가 이거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딱 해버렸어. 얼굴 이렇게 해르고 그냥 죽는 시기로 해서 이렇게 얼굴 딱 해르고 이렇게 있어. 야, 산 사람들은 일나가라. 너희 집으로 다 돌려 보내줄 거니까 일나가라. 그러더라고. 일나간 게 그것은 내 젖어버렸어 또 청기로. 또 쏴버렸어요? 또 제발로 쏴버린 게 다 꼴깍해버렸지. 다 죽어버렸지. 그놈들은 맹게 10번째 그러더라고. 일부는 여가 있었고 군인들이 그랬어요. 20여일 뒤인 50년 12월 31일 남살매 인근 마을인 모평에서 학살은 다시 재연됐다. 어제 이제 그 반란군들이 접견했어요. 총을 쏘고. 그래갖고 다 내빼버리니까 동네 사람들 싹 이제 반란군들 해갖고는 싹 끄집고 왔어요. 이제 완전 이제 반란군도 아니고 이제 이 사이가 못 사놓고는 그냥 개한쪽으로 막 탄탄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예. 근데 설마 이 사람들은 이제 꿈쩍거리니까 대금으로 막 이렇게 막 뚝뚝 그러니까 청방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지. 양면학살은 당연히 양면학살로 넣어줘야지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국가에서 아직 인정 안 해 그래. 지난 50년 학살 지역의 주민들은 끈질기게 사실 확인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방부의 회신은 한결같았다. 작전은 있었으나 양민 학살은 없었다. 과연 죽어간 사람들은 모두 공비들이었을까? 사변 나기 전에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변이 나자마자 강주에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제가 낙오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집으로 왔어요. 경찰관 막 죽이니까 이제 숨어서 살았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 다시 이 지서가 원상이 되고 또 이제 군인이 오고 온 게 진짜 살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불을 딱 질러붙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숨어지내다 아군을 맞은 경찰관 노흥영 씨는 반겼던 군인들의 총탄에 아내와 갓난아기를 잃어야 했다. 우리 군인이라는 게 확실히 우리 아군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요. 요즘도야 우리 군인들이 그거 지서가 회복이 돼 있고 또 우리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지원통들까지 씨가 숨어서 다 봤으니까요. 그런 게 이제는 나는 이제 살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역으로 오히려 나는 피해자가 되고 말하고 있어. 무조건 불황민을 갖다 나오라 해갖고 잠깐 얘기만 듣고 들어가라 이러면 이제 그렇게 굶기지. 그렇게 굶게네 어린 애들은 잠자에 넣고 어른들만 다 나와버리지. 나오고 어른들만 싹 내보내고 나서는 불 질러버리지. 애들은 다 죽었겠네. 다 죽었지 뭐. 불나버렸어. 예? 해가 우리 한국군이니까 뭐 우리가 뭐 죄가 아무 죄가 없으니까 우리 뭐 죽이려고 하고 말이요. 참 집에서롭게 뭐냐면 20년간들이 저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뭐. 대부분이 양민이었다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증언. 실제로 거창 사건의 학살자 명단을 보면 절반 이상이 어린이와 노인들, 나머지 대부분도 부녀자들이다. 하지만 군 측의 입장은 다르다. 근본적으로 학살이라는 말은 그건 해당이 안 돼. 전쟁 피해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양민 학살이라는 건 토벌 작전에선 그 양적 공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 많이 더 주겠다는 걸 따질 필요가 없어. 그건 뭐 양쪽에서 다 죽이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이 됐다. 이 지리산은 이건 소비에트 지구다. 누구도 이거 들을 못 갔다. 이건 대한민국 안에 공산지구 됐다. 그래서 이 주력을 여기서 때렸다 이게요. 이 주력을 때리지 못했으면은 그 이후도 이걸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예. 전반을 이해해 주셔야지요. 나라가 지금 위급한데 말이야.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치열한 공방전이 한창일 때 후방에서 교란작전을 펼치는 게릴라의 존재는 전선에서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막강했을까.
어쨌든 공비 소탕 작전의 와중에 지리산을 비롯한 산간마을 주민들은 밤에는 인민공화국, 낮에는 대한민국의 세상을 살며 양쪽 모두에게 처참한 학살을 당해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 학살은 그저 전쟁기에 어쩔 수 없는 피해로 덮어둬야 할 것인가. 이제 한평 남살매 사건 당시 오중대 연락병으로 같은 또래였던 정일웅 씨를 구해줬던 김일호 씨. 학살 현장에서 김일호 씨는 모종의 명령이 있었음을 증언해 주었다. 사단장 최덕신, 연대장 박기뱅, 대대장 유감열, 중대장 권준욱. 김일호는 오중대, 권준욱 중대장 연락병. 중대장이 무슨 대대장한테 명령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소대장한테 전달하기를 저 불악에서 동원에 올 때 나와 가니까 노약자 어린 사람들하고 나이 많은 노약자 말하죠. 빼부리고 가운데 든 사람, 중간에 든 사람은 총살 꼽니다. 그 소대장한테 연락을 해라. 명령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산청군 효천면에서 취재진은 충격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쪽에는 앞날 사단본부장을 사령관이 있는 데가 대한민국 옛날에 수리잡이래요. 수리잡 사무실에 이제 그 소집을 해야 갓비만은. 가보니까 거창 신은지수 주임 오고 가명 유림면 지수주임 오고 산천 금서면 방곡 그 추장소 소장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후전지수 내가 가고. 51년 2월 7일 산청군 효천면의 지사주임으로 근무하던 최시문 씨에게 특별한 명령이 떨어졌다. 요번에 지리산 공비 토벌을 하는데 작전상 적색 분야가 찡기게 있고 여러 가지 허상한 데에서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게는 이 양민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전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하는데 양민들은 그 지수주임이 가가지고 군경 유가족 들어내고 또 그 다음에 지방 유지들 뭐 이런 사람 들어내고 그래 하고 사무실 죽여야 된다 하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차도에다가 요게 몇 명 그냥 신은 800 방곡에 500 유림에 300 구천에 1000명 하기로 해서 딱 포를 해놨는데 그럼 이 1000명이라는 거 죽이고 나면은 반쪽아리 지수주임뿐이 안 되는 거래. 살려주이소. 우리 면 사람 절대 적색분야 없습니다. 전부 양미입니다. 실제로 효천면에서만 한 사람의 플러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게리라 그 당시에 그 후방 지역의 토벌이라는 것은 전방에서 적과 싸우는 것과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진다고. 왜냐하면 후방에 소란이 되고 교통마비가 되고 뭐 경찰 관공서 이게 다 습격당하고 뭐 저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작전이 뭐 아무것도 안 돼. 11사단은 바로 그 게릴라 토벌을 위해 미 제9군단 산하에 편성된 부대였다. 최덕신 사단장 이하의 3개 연대를 거느린 11사단이 배치된 곳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게릴라 준동지역. 선선이 아닌 후방에서 주민들을 포섭하며 통신망 파괴, 이동 중인 군부대 습격 등을 행하던 공비를 토벌하고 안정된 전투를 치르게 하는 것이 11사단의 임무였다. 집단 학살이 발생한 배경에는 11사단의 작전 제2기 견벽 청야 작전을 주목해야 한다. 성을 굳건히 쌓고 들을 청소한 뒤 적과 싸운다는 견벽 청야 작전. 창서로 거창 직후인 51년 3월까지 11사단이 올린 전과는 놀랍기만 하다. 적사살 24,228명에 아군 사망자 숫자는 불과 531명. 산중에 은거한 게릴라를 불과 6개월 사이에 24,000여 명이나 사살했다. 전과는 부풀려 보고되는 것이 상례라지만 그 24,000여 명 중에 혹시 양민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모든 11사단 부대원이 집단 사살을 자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11사단에 의한 민간인 사살은 정부에서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경남 산청과 함양이 그곳이다.
예. 50년 전 죽음을 당한 700여 명의 이웃과 가족들의 합동 위령제를 준비하는 주민들. 같이 너무 그래 억울하다요. 본인이. 아니 다 억울하게. 지금은 웃으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아가고 스스로 죽음의 위협 속에 놓였던 그날의 상처들. 언제 잊어버리셨다고요? 6.25 때요. 그때 정말 저게. 구덕에서 나왔거든요. 어느 구덕이요? 그 사람 죽은데. 그 우리 그 미미가 아니거든. 근데 나는 살아나왔거든. 미미 집에. 집안에 누구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어머니. 너희. 이렇게 나온 분이 양쪽 손하고 다리하고 다 잘라보더라고. 지금 몸이 더 그래 다리도 안 좋고. 총탄 3방을 맞고 살아난 정정자 씨. 우리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제일 원망스럽게 군인들 그래 생겼네로. 그래가 거기까 이제 갈 때도 얽혀서 친정도 싹 방옥서 죽비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 6대를 도쿄를 내려왔어. 그랬어. 동상도 좋고 참. 친정이 강곡인데 친정 식구도 다 죽었어요. 난리 중에 6대 독자이던 동생을 비롯해 친정 식구들이 몰살당하고 남편과 아이까지 잃어야 했던 이음전 할머니. 그래 엄마가 그래. 그래도 여기 밥이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예, 아직. 여기 보름 따까리 같은 몸 곳곳에 남아있는 상처에는 아직도 파편이 여러 개 박혀 있다고 했다. 총알. 이게 내가 이제 속에 들은 걸 냈어 내가. 못 내밀고 그래 안 했어. 89년 빼낸 하나의 총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음전 할머니. 51년 2월 8일에서 10일 가현마을에서 123명, 한국마을에서 210명, 전천마을에서 62명 등 산청 함양지역에서만 70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틀 후에 있었던 거창 사건의 전주곡이었다. 거창 사건이 발발 직후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산청 함양 사건은 주민들의 끈질긴 탄원 끝에 최근에야 주목을 받았다. 그간 군 작전은 있었으나 양민 학살은 없다고 일관하던 군 측은 지난 96년에야 사실을 인정했다. 거창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난 4월 29일에 열린 주민합동위령제. 사건이 공식화된 뒤인 97년 처음으로 열린 합동위령제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그나마 사실 자체를 인정받은 것만도 무건한 한 가지가 풀린 셈이다. 묻혀진 역사 속에서 비통한 삶을 연명해야 했던 우리 산천 함양 거창 사망자 유족들의 심정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공비소탕이라는 비명 아래 무모하게 체들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흠모해온 자녀들이 살아남은 사람이라야 몇 안 되는 마을. 새삼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일까. 이제는 번듯이 경찰 관계자까지 자리한 위령제를 지내건만 사람들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죽어간 가족들, 한많은 50년 세월 말고도 사람들의 눈물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나라가 이제 통기분자 빨갱이 그 이런 그두어드립니다. 죽은 사람이 통비분자라는 죄명을 쓰고 이 학살이 아니라 그때는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게 학살하고 처형한 겁니다. 죄인으로서 처형을 당했어. 그 기록이 전부 다 남아있는 기라. 일찌감치 문제가 된 거창 사건의 경우도 양민 학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어떻게 양민을 학살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묻는다. 이게 사실은 국군이 양민을 학살한 건 사실인데 그걸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려니